우리가 살아가며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말은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남의 가슴에 상처로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이란 곧 그 사람의 품격이며 말 한마디가 가문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지혜를 담아 혀가 잘려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경계했습니다. 오늘은 똑똑한 사람 99%가 절대 하지 않는 말 5가지. 정약용의 철학과 삶의 예시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남을 헐뜯는 말. 사람들은 쉽게 누군가의 흉을 보고 비난하며 험담을 합니다. 그 순간은 통쾌할지 모르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신뢰의 상실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모진 비난을 들었지만 단 한 번도 맞대응으로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칼날과 같아 결국 나를 베고 돌아온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뒷담화하는 순간 그 말은 언젠가 돌고 돌아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마음속으로 판단하죠. 똑똑한 사람들은 안다. 남을 깎아내릴수록 나 자신이 작아진다는 것을. 둘째, 과거의 자랑. 정약용은 벼슬길에서 쫓겨 유배를 가서도 과거의 영광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유배지에서 새롭게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오늘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지난 자취를 자랑하는 자는 오늘의 그림자를 잃는다.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느냐? 라는 말은 순간에 위안은 줄 수 있어도 듣는 이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자식에게도 제자에게도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을 원하지 낡은 자취를 원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과거의 자랑을 감추고 오늘의 성실을 말합니다. 셋째, 남 탓하는 말.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환경이 나빠서, 시대가 어려워서. 정약용은 평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권력에서 밀려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세상 탓, 사람 탓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배지에서 농민들과 함께 지내며 새로운 제도를 연구했고 그것이 훗날 조선의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늘 탓할 거리를 주지만 탓하는 자는 스스로의 길을 잃는다. 예를 들어 실패를 친구 탓, 회사 탓으로 돌리면 당장은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단련합니다. 넷째, 절망을 퍼뜨리는 말. 정약용은 누구보다 많은 절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을 입으로 내뱉는 대신 글로 희망을 남겼습니다. 유배지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는 백성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후학에게 공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절망을 입에 담는 순간 그 절망은 2배가 된다. 희망을 담는 순간 희망은 4배가 된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이 나라는 끝났다. 사는 게 다 헛되다. 같은 말을 내뱉으면 대화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에게 빛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망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희망을 건넵니다. 다섯째, 사적인 비밀을 함부로 털어놓는 말.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혀가 잘려도 가정의 일을 밖에 말하지 말라. 가족 간의 갈등, 사적인 비밀을 아무데나 흘리면 결국 자신과 가족 모두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 자식의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을 쉽게 이야기하면 위로를 받는 대신 오히려 평가와 소문으로 돌아옵니다. 노년에 이런 말은 특히 위험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입을 다물고 비밀을 지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정리하면 똑똑한 사람 99%가 절대 하지 않는 말 5가지는 이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 과거의 자랑, 남 탓하는 말, 절망을 퍼뜨리는 말, 그리고 사적인 비밀을 함부로 털어놓는 말.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혀는 작지만 사람의 운명을 지배한다. 그가 남긴 이 경계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말은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남의 가슴에 상처로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이란 곧 그 사람의 품격이며 말 한마디가 가문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지혜를 담아 혀가 잘려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경계했습니다. 오늘은 똑똑한 사람 99%가 절대 하지 않는 말 5가지. 정약용의 철학과 삶의 예시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남을 헐뜯는 말. 사람들은 쉽게 누군가의 흉을 보고 비난하며 험담을 합니다. 그 순간은 통쾌할지 모르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신뢰의 상실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모진 비난을 들었지만 단 한 번도 맞대응으로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칼날과 같아 결국 나를 베고 돌아온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뒷담화하는 순간 그 말은 언젠가 돌고 돌아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마음속으로 판단하죠. 똑똑한 사람들은 안다. 남을 깎아내릴수록 나 자신이 작아진다는 것을. 둘째, 과거의 자랑. 정약용은 벼슬길에서 쫓겨 유배를 가서도 과거의 영광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유배지에서 새롭게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오늘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지난 자취를 자랑하는 자는 오늘의 그림자를 잃는다.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느냐? 라는 말은 순간에 위안은 줄 수 있어도 듣는 이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자식에게도 제자에게도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을 원하지 낡은 자취를 원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과거의 자랑을 감추고 오늘의 성실을 말합니다. 셋째, 남 탓하는 말.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환경이 나빠서, 시대가 어려워서. 정약용은 평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권력에서 밀려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세상 탓, 사람 탓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배지에서 농민들과 함께 지내며 새로운 제도를 연구했고 그것이 훗날 조선의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늘 탓할 거리를 주지만 탓하는 자는 스스로의 길을 잃는다. 예를 들어 실패를 친구 탓, 회사 탓으로 돌리면 당장은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단련합니다. 넷째, 절망을 퍼뜨리는 말. 정약용은 누구보다 많은 절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을 입으로 내뱉는 대신 글로 희망을 남겼습니다. 유배지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는 백성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후학에게 공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절망을 입에 담는 순간 그 절망은 2배가 된다. 희망을 담는 순간 희망은 4배가 된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이 나라는 끝났다. 사는 게 다 헛되다. 같은 말을 내뱉으면 대화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에게 빛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망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희망을 건넵니다. 다섯째, 사적인 비밀을 함부로 털어놓는 말.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혀가 잘려도 가정의 일을 밖에 말하지 말라. 가족 간의 갈등, 사적인 비밀을 아무데나 흘리면 결국 자신과 가족 모두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 자식의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을 쉽게 이야기하면 위로를 받는 대신 오히려 평가와 소문으로 돌아옵니다. 노년에 이런 말은 특히 위험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입을 다물고 비밀을 지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정리하면 똑똑한 사람 99%가 절대 하지 않는 말 5가지는 이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 과거의 자랑, 남 탓하는 말, 절망을 퍼뜨리는 말, 그리고 사적인 비밀을 함부로 털어놓는 말.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혀는 작지만 사람의 운명을 지배한다. 그가 남긴 이 경계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